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기업들의 은밀한 수단을 전달해드리는 대기업 멘토 황호준입니다. 자, 오늘 NI스틸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NI스틸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철강을 다루는 회사이지만은 가장 큰 영향은 부동산 시장의 변동에 따라서 조금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은 철강을 메인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철강 시장 자체가 이제 중국의 수요 부진의 여파가 여전히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볼 거고, 하반기에 조금 기대할 만한 여러 가지 호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부양 정책의 효과와 그리고 국내 부동산 시장의 변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여러분 당연히 이것부터 알고 가야겠죠. 매출의 구성을 보게 되면은 보통 예를 들면은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철강 제품이 거의 대부분의 과반수 이상을 잡지만은 이 NI스틸 같은 경우에 조금 구조가 다양합니다. 건축 구조물, 매립용 토목, 그리고 강제 리스라고 잡혀 있는 거 보시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거 어떤 걸 갖고 있느냐? 철강 자체를 판매를 하는 게 아닌 철강을 또 한 번에 변형을 시킨 다음에 여러 가지 목적에 의거해서 토목 쪽으로 판매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뒤에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토목이라는 게 여러분들 뼈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즉 여러분들 건물을 짓는다고 상상을 했을 때 바닥을 파고 여기 안에 빔을 막고 철근들이 하나 둘씩 올라가잖아요.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이 뭐 비가 내린다거나 이런 부분들, 요걸 막아줄 수 있는 철근 구조물, 이거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뒤에서 한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매출의 구성을 보게 되면은 단위는 100만 원이고요.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45.57%가 건축 구조물, 매립용, 토목용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토목 건축물, 물막이, 흙막이 공사용 이게 27.86%, 그 외의 제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는 좀 골고루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의 경우에는 어떤 거에 조금 취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동산 정책의 변화로 여러 가지가 많이 변동이 될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고, 자, 대표적인 제품을 좀 보여드리면 이런 제품이에요. 이렇게 땅 속에 콘크리트 덩어리를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여기 안에 콘크리트를 채워 넣어요. 그럼 단단해지게 되면서 이게 지지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구덩이를 파고 이 구멍 안에 물이 들어간다거나 흙이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지반이 약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선 이렇게 강력한 구조물들을 넣어주는 게 대표적인 NI스틸의 이제 대표적인 매출로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다른 회사들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NI스틸의 월봉 차트를 지금 갖고 와봤어요. 워낙 일봉으로 보았을 때는 쭉 내려가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 바닥권을 예를 들었을 때 그 기존의 4년 동안의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박스권에서 놀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는 그 구간에서는 당연히 되돌림이 나오게 되고, 또 급반등이 나오고 되돌림 나오고 급반등 나오고 되돌림 나오고, 이렇게 사이클이 도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게 정책의 변화를 딱 예를 들면은 이 정책이 부동산 부양이 되는 부동산 활성화기기에는 이게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철강 산업에 영향도 많이 받지만요. 근데 워낙 이제 하반기 들어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받는지. 자, 앞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포커스를 보고 얘기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내수 침체와 부동산 시장의 급속 하락이 영향이라고 보고 있는데, 주요 소비처인 중국의 내수 침체랑 부동산 시장이 급속을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국내에도 영향을 끼친 사건인데, 중국의 헝다그룹이라고 부동산 회사가 있어요. 여기 이제 부채 규모가 306조 원짜리가 사건이 터졌는데, 자세한 내용은 너무나 길기 때문에 잠깐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이 회사는 문어발식 경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부채를 많이 갖고 왔는데 한쪽 사업에서 리스크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자금을 수혈해 줘야 되는데 중국 정부에서 모니터링 하다가 얘네가 규모가 너무 커지고 현금의 흐름을 보았을 때 이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대금을 납부를 못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 산업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규제를 상당히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바로 수면 위로 떠올랐던 게 2023년도예요. 그렇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시작을 했고, 이게 트리거가 돼서 중국 내부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유출되는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대기로 시간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 사건이 발발했을 때가 딱 이때입니다. 정확히는 이제 2020 이때 완전 2019년부터 이제 사실 이 문제가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많은데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났던 건 2022년도가 돼서 땅 터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제로 코로나까지 그리고 금리까지 인상이 되니까 부동산 시장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락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다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짝 반등했지만은 그간의 여파가 너무 컸기 때문에 또 쭉 떨어지고 가장 큰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이 이제 문제로 대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문제가 또 하나 발생했죠. 미국 정부가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2024년도 4월 바이든 정부에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미국 내 산업도 철강 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중국에서 너무나 값싼 철강이 들어오다 보니까 미국 사업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슈퍼 301조를 가동을 했는데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 보복성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법안이 슈퍼 301조예요. 이걸 가동을 하게 되면서 중국산 철강은 25%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엄청난 물량의 값싼 철강이 한국 시장으로 유입이 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때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게 여파가 꽤 오래 가가지고 2024년도 5월, 6월 달 조금 이제 회복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6월 되자마자 다시 한 번 더 강판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매출액이 줄어들었죠. 이 문제가 현재는 이제 대선 후보가 바이든이 사퇴를 하게 되면서 트럼프와 해리스 구도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상당히 큰 철강 시장의 가장 큰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면 조기 종료의 가능성도 보고 있지만은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지 또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아마 문제가 될 거예요. 이건 제가 데이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추적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쓰리고의 압박이라고 적어놨는데 다행히 정말 다행히 NI스틸 같은 경우에는 수출보다는 내수에 집중되었고 이 원자재 상승에 대한 압박보다는 부동산 경기의 변동이 더욱더 지대하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약하지만은 그래도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은 철강업계가 전반적으로 힘들어요. 이게 NI스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힘든데 당연히 철강이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넣었고 중국의 수요 부진이 이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NI스틸의 대표적인 매출이 토목 시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의 변동이 더 큰 영향으로 꼽히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의 변화도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이게 가장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꼭 금리 확인하시고요. 하반기 중국 부동산 부양 정책이 가동된 지가 꽤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회복이 되는지 그 여파 한번 보시면 되고 부동산 시장의 매매가가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국내에서는. 그런데 이제 신규로 건축되는 이번에 하반기 이제 정책을 보면은 노후 청사 개선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시행되는 건 아직까지 눈에 띄는 내용들은 딱히 없었고 NI스틸이 공급처가 되는지도 잘 확인되는 부분은 없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나오게 되면은 다음번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NI스틸이라는 회사 자체는 사실 철강업계에서도 갖고 있는 지분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이러한 대형 회사들과 비교하기에는 조금 다른 궤도를 달리고 있는 회사긴 합니다. 다만 이 회사의 구조상 이 부동산 시장의 정책에 가장 큰 매출로 잡히는 토목 시장 쪽에 이제 변화가 가장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봐야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철강업계도 철강업계지만은 얘가 가장 중요하다. 부동산 시장.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자, 다음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이 NI스틸이 반등할 수 있는지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